이 앞에 내가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 후에 암이 발견이 돼요. 그것도 뭐 사이즈가 크게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유방암 때 이제 방금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앞에 내가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 후에, 암이 발견이 돼요. 그것도 뭐 사이즈가 크게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 발견을 못 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암 조직 자체가 정상 조직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되게 종합검진을 하는 것은 초음파라든지 뭐 CT를 한다든지 또 방사를 한다든지 다 그림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림자. 그러면은 그림자라는 것은 이 덩어리하고 주변 조직하고 어떤 밀도 차이를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덩어리가 밀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럼 발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커지면서 이제 덩어리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는 없었는데, 이게 뭐 없었다는 게 아니고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더 커지면서 음영이 제대로 나타나가지고 발견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나 6개월 전에 했는데 없었는데 갑자기 덩어리가 뭐 2cm, 3cm로 확 커진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발견을 못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또 하나는 정말 빨리 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3중 음성 유방암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제 KI67이라는 수치가 막 80%, 9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말이 그래요. 한 일주일 간격으로 만져보면은 커나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덩어리가 커진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빨리 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빨리 커가지고 이 앞에는 정말 없진 않았겠죠. 있었지만 아주 적었던 게 확 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면 막 앞에 오진이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오진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의사로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죠.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종양 표지자라는 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CA15-3이라든지 CEA라는 거,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데, 무조건 암이 있다고 해서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암이 덩어리가 커도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CA15-3이나 CA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안 나왔다 해가지고 암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말 이제 특수한 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CT라든지 MRI, 초음파라든지 이것저것도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적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1cm 이하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혈액을 검사해서 혈액 안에서 이 암세포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CTC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속에서 암세포를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앞으로 첨단으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하게 될 거예요. 외국에서는 하고 있고, 또, 유방암하고 관련해서 이런 그 유전자가 암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핵에 있는 DNA 유전자들이 이렇게 혈액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혈액 검사를 해 가지고 발견을 해서 암이 있을 가능성을 추적하는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미리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조기 발견도 되고,
또 이렇게 검사상에는 어떤 그러니까 덩어리가 커지지 않는 상태 같으면 이게 발견이 된다면 어떤 암을 예방해 버릴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암을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관해된 상태에서 암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암이라는 것은 어떤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되는 게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재발을 할지 앞으로 전이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빨리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치료에 들어가서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더 발전을 하면은 우리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치료에 대해서 어떤 검사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해버릴 수 있는, 치료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치료법들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사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은 그래요. 내 암 자체가 난이도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암이든 유방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이 많고 유명하고 한 분들은 그 경험이라는 거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암이 간단하지 않고 어렵고 수술도 난이도가 있고 치료도 상당히 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찾는 게 맞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언을 좀 구하는 게 좋아요. 주변에 있는 대개 조언은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을 통해서 뭐 이 정도는 뭐 가볍다, 아니면은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어느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어느 의사든지 다 수술을 할 수 있고 리스크가 없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굳이 어렵게 시간도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오늘 진찰을 했는데 나중에 수술해 주는 게 뭐 6개월 후에 한다든지,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6개월 뭐 1년 후에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보기 위해서 내가 6개월, 1년을 기다리다가 그 암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정말 기다려도 될 상황이거나 아니면 정말 내 암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정말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죠. 빨리 해서, 그리고 약간의 경험만 있어도 충분히 이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료진한테 맡기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